끝으로 통일에 대한 견해를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통일이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익이 되려면 어떤 점이 반드시 지켜져야 될까요? 대답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크게 하고 싶은데 통일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가? 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얘기를 늘 하는가? 그게 아마 첫 번째 질문인 것이고 만약 필요한 것이라 그러면 어떤 통일이 필요한 것이냐? 뭐 이렇게 아마 그 질문은 두 번째 하고 싶어 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는 첫 번째로는 이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가 가지는 공간적인 의미가 하나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시간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 같은데 공간적인 의미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언제부터 통일이 중요하게 된 거냐.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동서양을 다 합쳐서 통일이라는 게 또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남북한 통일에서 하는 얘기는 서양 근대에 들어오면서 통일이 중요해졌죠. 소위 말해서 근대 국가 질서가 들어서면서 그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바람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치 단체의 통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뭐 영국이든지 프랑스든지 조금 뒤늦게 이태리, 독일 같은 것들이 통일되어지죠. 통일이 되어야 중세 때 빈곤이나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극복되어진다. 그런 생각을 19세기 중반에 우리도 서양이 와서 그런 것을 강조해서 우리도 근대적인 의미의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은 통일을 약간 우선적으로 못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의 식민지 과정에 일본의 통일이 되는 과정을 거쳤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깨져나가서 사실은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냉전에 의해서 우리는 분단이 되어져서 이게 굉장히 뒤늦은 숙제로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예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21세기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그러면 통일은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답변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그럼 21세기에 한반도를 살고 있는 남북한의 사람들의 그 운명을 가장 핵심적으로 좌우할 문제는 뭐냐? 그거는 아마 아태질서의 통일이 어떻게 되냐 또는 아태질서의 건축이 어떻게 구축되느냐가 우리한테 미칠 영향은 국가 이익에 미칠 영향은 압도적으로 크죠. 그건 뭐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통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남북한 합쳐서 1억이 안 돼요. 또 우리는 3만 불이고 북은 1,000불인데 1인당 국민소득이 이것이 동서독이 합쳐져서도 서독이 상당한 부분 동안 동독을 끌어올려야 되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1,000불 대 2천만의 1,000불 경제를 합친다고 해서 이것이 아태질서에서 갑자기 우리가 폭발적인 그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태질서가 격변을 거친다. 특히 중국의 성장에 따라서. 근데 중국 15억에 10,000불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000불로 달려간다. 지금 현재로 봐도 중국 그럼 15조, 미국 20조, 일본 5조, 우리 1조 5천, 동남아 뭐 한 2조, 뭐 이런 것만 합쳐도 이 공간을 합쳐보면 금방 40조가 넘어가는데 세계 GDP 토탈이 100조가 안 되거든요. 그럼 50%에서 60%가 이게 모이는데
그 중에 그 힘 중에 얼마만큼을 우리가 활용하느냐가 핵심적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거라는 건 뭐 불을 보듯 명확하잖아요. 그렇게 그 뜨거운 불이 태양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우린 자꾸 그거를 안 보고 우리 그게 최우선 과제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따라서 나는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최우선 과제는 이 새로 짜여지는 아태 질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존권, 북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것에 아마 새 세대들은 아마 전력 투구하는 우선 노력이 필요하고, 그럼 두 번째는 통일이냐? 난 두 번째는 아마 국내 통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역동성을 발휘하는 데는 알다시피 북보다는 남쪽이 훨씬 큰 지금 힘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힘을 하나로 수렴해내지 못하는 것은 쉽사리 힘을 결집하기가 어렵다. 광화문과 서초동이 만약 하나로 폭발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는 시각에서는 외국 사람들은 와서 심한 경우에 무슨 내전이 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라고 하면, 이것을 승화해낼 수 있는 노력이 이 두 번째로 아마 우리가 두 번째 통일이죠. 세 번째 통일은 아마 남북의 통일이에요. 네 번째로 잡으라 그러면 아마 아태를 넘어선 공간들. 뭐 대표적인 게 새로 등장하는 공간들. 사이버, 오늘 뭐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는 것처럼 사이버 공간 이런 데서의 우리 가 얼마나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냐. 이런 식의 아마 공간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넓게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면 시급하게 나오되 통일만 되면 모든 것이 된다. 우리가 아태 공간에서도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고 한일 관계도 돌파구가 생기고, 이거는 생각의 방향을 역으로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지구의 새 분포와 그걸 활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보면, 두 번째 내가 시간의 축에서 통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댄다고 그런 건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근대적인 통일의 의미예요. 물론 고대에도 통일이 있었죠. 삼국 통일도 있었고 뭐 아시아에서도 중국도 진한 통일.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통일은 근대 국민국가 또는 민족국가로서의 통일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최근 현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같으냐, 그 통일의 내용이. 그런 것 같지는 않죠. 그러면, 특히 우리는 분단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생각하는 통일은 무엇이고, 남쪽에서 생각하는 통일은 무엇이냐. 또 그것과 연관돼서 남쪽의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통일관과 젊은 세대들의 통일관이 같은 것이냐. 이렇게 다양한 통일관이 있는 경우에 어떤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21세기에. 라고 하는, 내가 질문을 선점한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냥 풀어나간다고 한다면 내가 평소에 하는 생각은 21세기의 신세대들은 조금은 새로운 통일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소위 전통적인 의미의 남이나 북이 얘기했던 통일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일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뭐 내가 개인적으로 설명할 때는 일종의 네트워크 통일 같은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남북이 가지고 있는 통일관이라고 하는 것은 45년 이후로만 봐도 한국 전쟁에 비교해서 보다시피 이것은 군사적인 이 무력 통일이 표출되어졌던 거예요. 한국 전쟁은 60년대 들어와서는 더 이상 이것이 무력으로 쉽지 않다 그러니까 북쪽 경우는
혁명 통일을 생각을 했어요. 3대 혁명 역량을 결합해서 통일을. 남쪽은 당시에 대한민국 쪽에서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경제 발전을 우선적으로 가자. 선군이 아니고 선경제로 간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나? 결과적으로는 현재의 여건은 한국이 상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훨씬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던 거죠. 북이 선택했던 길이 역설적으로는 더구나 핵까지 선택을 했더니 핵 플러스 3대 혁명을 했더니 그것에 상응하는 여러 간의 제재 속에서 결국은 오늘날의 경제까지 이렇게 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북이 가진 통일 방안과 한국이 가진 통일 방안 중에 어떤 통일 방안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새로운 세대처럼 난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21세기라고 하는 것의 주인공은 그 움직임 주인공의 그 모습이나 무대나 연기나 연의 모습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아마 통일이 필요하게 될 거다. 그 어떤 통일을 얘기하는 거냐? 내 생각에는 지금 1000대 3만의 남북이 있는 경우에 어느 날 그것이 통일이 되는 경우에는 남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그러면 어떤 방식이 보다 바람직한 거냐? 북이 빨리 중진국이나 선진국화 되어가는 쪽의 길을 빨리 걸어와서 상호 간에 가지고 있는 우선 경제적인 격차나 또는 정치 사회적인 간격들이 서로 완화되는 형태에서 통일의 논의는 조금 더 활성화될 가능성, 효율적인 통일 논의가 가능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네트워크 통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각 주인공은 그 나름대로 자기 생존 발전을 해 나가는 속에서 동시에 두 개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게 네트워크적으로 하나된 모습으로 대외적으로 작동하는 여러 가지 계제를 아마 대단히 초보적인 그 국가연합적인 모습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것을 넘어서는 한반도를 넘어서서 바깥하고의 관계, 무슨 일본, 중국 또는 미국, EU, 러시아들하고 관계도 이제는 그것을 더 이상 자주 이런 것을 가지고만 얘기할 세기는 지났다. 그건 굉장히 19세기 언어고, 내가 뭐 흔히 사용하는 말로 21세기는 이미 공주의 시대다. 함께하는, 영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shared sovereignty적인 생각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유럽도 그런 자기 변모를 하려고 있고, 카나다도, 미국도 이미 그것이 연방이고, 이런 모습으로 본다 그러면 남북은 남북대로 건강하게 자주권과 그 생존권과 발전권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북한을 조금 더 그 방향으로 가게 만들어주냐고 하는 1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다음으로는 그것이 둘이 각자가 있으면서도 함께 바깥과의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는 바깥과의 관계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먹고 키우는 관계, 북한의 표현으로 또는 우리는 상대방을 꼭 이긴다고만 생각하는 관계보다는 조금 더 이기거나 꼭 우리는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겠다. 이건 다 굉장히 19세기적인 발상이거든요. 어떻게 품어 나갈 거냐? 우리보다는 다 큰 사이즈인데 옆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를 우리가 다 품고 함께 나가는 것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국 내지 한반도에서 발상할 수는 없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네트워크 통일론은 따라서 21세기에 맞는 천하 통일론을 적어도 새로운 세대들은 남북 통일이 아니라 좀 더 크게 생각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난 반드시 우리가 이게 언젠가 꼭 광화문과 서초동이 싸우고 서울과 평양이 싸워야 되는가. 그것을 넘어서는 지금 그 통일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결국에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 축에서 통일이라는 논의를 생각해 봐야 되고, 더 넓게는 우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쓰지만 우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게 결국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효율적이고 또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로벌 NK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4대 복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NK의 하영선 이사장님이셨습니다. 많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영선 이사장님과 함께하는 통일기획 시리즈 전문가 인터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